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PT 회원의 이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면 단순한 문제일까 아니면 경계선 지능 장애일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라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을 몇 번을 반복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을 만나게 됩니다. 한두 번이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동작은 똑같이 이제 실수를 반복하고 설명은 전혀 전달되지 않으며 심지어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트레이너로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이분 경계선 지능 장애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무겁지만 진지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지적 이해관계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그 한계를 어디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해가 느린 것과 인지의 구조가 다른 것은 다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낯선 용어, 낯선 감각, 낯선 움직임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해가 느린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회원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며 엉덩이를 좀 뒤로 빼보세요. 시선은 정면, 가슴도 상체를 또 너무 숙이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설명도 반복해서 말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느낌은 옵니다. 이건 단순히 못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느린 사람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는 진단보다 훨씬 많은 스펙트럼 안에 존재합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IQ가 70에서 85 사이의 지능을 의미합니다. 정신지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식적인 진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학교나 사회생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PT 수업에 들어왔을 때 드러납니다.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동작을 처리하지 못하며 기억 유지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처음이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지적 발달의 구조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회원을 마주쳤을 때 트레이너는 기계처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이분을 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예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될까? 이 수업이 계속 이어져야 될까? 이런 내면의 죄책감과 회의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과 감정을 존중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과를 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트레이너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동작이 아닌 패턴에 집중하면 인지의 문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는 단순히 특정 동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다시 표현하는 전체 과정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설명을 바꿔도 시범을 반복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하루에 5번 이상 반복한다든지 전혀 관계없는 질문으로 대화가 자주 흐려진다든지 일관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만 따라하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운동 부적응이 아니라
인지적 정보 처리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회원과 운동을 계속해도 될까? 트레이너가 내리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트레이너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계속 가르쳐야 하나? 그만두자고 말해야 하나? 보호자에게 말을 꺼내야 하나? 이 결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위로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상처를 줄 수 있고 크게는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너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수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무력감과 소진감은 결국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트레이너 자신에게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능이 높건 낮건 운동 능력이 좋건 나쁘건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관리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에 가까운 회원이라면 일반적인 설명과 피드백으로는 수업이 어렵습니다. 대신 감각 중심의 단순한 동작, 반복 중심의 루틴, 일상 언어로 된 짧은 지시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레이너가 그 회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이자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단순히 동작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심리학자가 돼야 하고요. 어떤 날은 조언자가 되고 어떤 날은 조용히 함께 있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회원을 만나 이해할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이 따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막 시작하고 뭐 한 5년 차, 10년 차 정도 이제 되신 분들 보면 아마 정말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전문 PT 지도 경력만 21년 차인데요. 저 역시도 지도를 하면서 뭐 표현은 하지 않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 이런 회원님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일반 생활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생활을 하시지만 뭔가 새로 배우고 뭔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조금 복잡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에게 맞게끔 오랫동안 지도를 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문장이나 지도 방식, 어떤 레벨부터 지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맞춰서 해도 최하에 있는 레벨과 수준과 단어 선택을 해서 지도를 해도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해요. 그러고는 운동을 잘하게 되고 몸도 바뀝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가 진짜 있는 분들은 답답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것까지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레슨이 또 실패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회원님의 잘못도 아니고 트레이너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PT를 받으러 왔을 때는 둘 다 공통의 이제 어떤 입장에서 이제 트레이너는 트레이너 입장에서 또는 회원님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혹시 내가 약간 그런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나 약간 이런 게 느릴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회사 생활과 이런 건 다 잘하고 있지만 뭔가 좀 배우러 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린 것 같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시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다른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